여러분, 백석 시인 좋아하시나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인인데요.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 그의 아주 짧은 시, 수라입니다. 근데 이 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. 방바닥에 있는 거미 한 마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.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는 싸움의 세계, 바로 아수라에 대한 엄청난 생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.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? 자, 시의 첫 구절부터 한번 볼게요.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이거예요. 말 그대로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에 툭 던지는 한마디. 차디찬 밤이다. 아, 이 한 줄이 분위기를 확 만들죠. 그냥 밤도 아니고 아주 추운 밤이었던 거예요. 네, 이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슬픔의 시작은 바로 이 무심한 행동에서 비롯된 겁니다. 비극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행동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저 거미를 괴롭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. 머릿속이 텅 빈 상태에서 한 행동이죠. 오히려 그래서 더 비극적인 거예요. 의도하지 않은 생각조차 없었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무심했던 마음에 갑자기 어떤 균열이 생깁니다. 바로 가슴이 짜릿한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. 일종의 각성이라고 할까요?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어느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. 그리고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. 그냥 또 다른 거미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. 화자는 직감한 거죠. 아, 저 거미가 아까 내가 쓸어버린 아기 거미의 엄마구나. 이 깨달음이 마치 전기 충격처럼 가슴을 짜릿하게 만든 거예요. 여기서부터 죄책감이 공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 이 순간부터 화자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. 이제 저건 그냥 큰 거미가 아니에요.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미거미인 거죠.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, 그 서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. 정말 엄청난 변화죠.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든 이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해요. 그래서 또다시 큰 거미를 쓸어서 밖으로 버리죠. 그런데 이번엔 마음이 달라요.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속으로 빌면서요. 그러면서 서러워합니다. 이 행동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분명히 좋은 의도인데 방법은 똑같이 쓸어버리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차가운 밤에 둘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? 알 수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.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장면으로 넘어갑니다. 이번엔 정말 가장 작은 생명이 나타나거든요.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. 어디서 좁쌀할 만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나타났다고. 와, 좁쌀할 만하다니. 상상이 가시나요?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? 근데 이 아기 거미가 하필이면 엄마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로 와서 아물거린다. 그러니까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거예요. 이건 뭐 화자의 죄책감과 슬픔을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장면이죠. 그래서 이번에 화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. 빗자루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요. 어떻게든 이 작은 생명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. 이 비극을 여기서 끊어내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이 작은 거미에게 화자의 손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엄청난 위협이었을 뿐이에요. 상상해보세요. 좁쌀만한 생명체 앞에 거인의 손이 나타난 거잖아요. 시에서는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시 달아나 버린다라고 말해요.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또다시 서럽게 되죠. 도와주고 싶은데 내 선한 의도가 오히려 공포를 주다니. 정말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겁니다. 결국 화자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이거였어요. 보드라운 종이에 이 작은 것을 고이 받아서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. 쓸어버린다가 아니라 받아서 내보낸다는 표현에서 그 조심스러움이 느껴지시죠? 하지만 이 행동에도 확신은 없어요. 그저 이곳의 엄마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바라면서 슬퍼할 뿐이죠.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하는 어떤 체념과 간절한 기도가 함께 담겨있는 정말 슬픈 장면입니다. 자,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방 안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사건이잖아요. 거미 가족 이야기고요. 근데 백석 시인은 왜 이 시의 제목을 수라라고 붙였을까요? 수라, 즉 아수라요. 이 거창한 제목에 사실 이 시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이 제목을 이해해야 이 작은 이야기가
어떻게 거대한 세계관으로 확장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. 아수라가 뭐냐면요. 불교 세계관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힘도 세고 나쁘지 않은 존재들이었는데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신들과 끝없이 싸우는 그런 세계를 말해요. 중요한 건 이 아수라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선한 의도가 있어도 다 오해받고 그래서 결국엔 끊임없이 싸우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. 사랑하는 존재들끼리도 헤어지고요. 한마디로 지독한 갈등의 세계죠.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시의 내용이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? 바로 그거예요. 화자는 자기 방 안에서 이 아수라의 세계를 본 겁니다. 새끼를 찾아 헤매는 어미, 어미를 찾아 헤매는 새끼, 그리고 그 둘을 돕고 싶지만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.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는데 그게 다 어긋나면서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. 이 작은 방이 바로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완벽한 아수라였던 거죠. 결국 백석의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요?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갈등, 전쟁 같은 것만이 아수라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세상이 지옥 같은 아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. 내가 만든 슬픔, 내가 의도치 않게 일으킨 갈등이 가득한 그 작은 공간, 그게 바로 나의 아수라일 수 있다는 거죠. 이 시를 읽고 나니 한 번쯤 돌아보게 되네요. 나의 세상은, 나의 방은 과연 안녕한가 하고 말이죠.